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나는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가지급금이 왜 쌓이는지 모르겠다. 가지급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그럼 수년에 거쳐서 생겼던 거를 갑자기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이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돼가지고 빵 없어진다? 안 돼요. 절대로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한 번에 해결한다, 이거는 굉장히 훨씬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해요. 네네. 해결해 드릴 수는 있어. 다음에 돌아오는 큰 리스크에 대해서는, 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못 지겠죠.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나는 쓴 돈이 없는데 자꾸 뭔가가 가지급금이 쌓인다 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가지급금 관련된 이슈들 많이 점검하고 계시지 않나요?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거 자체를 대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법인의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받으셨다,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법인의 업무하고 관련 없는 돈이다, 근데 대표님이 쓰셨다, 그러면 그게 다 가지급금이에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나는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가지급금이 왜 쌓이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급금은 한 번에 1년 안에 쌓이는 금액이 아니에요. 법인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안 쌓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 안 하셨으니까 쌓인 거예요. 그럼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셨는데 그럼 오늘은 네. 이 가지급금이 계속 쌓였을 때에 대한 좀 불이익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지급금을 쓰시게 되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인정이자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쵸,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서. 네. 일단 이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상여로 처분이 그쵸? 된다. 대표의 인정이자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입금 산입이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익으로 잡히니까 예. 그 부분을 이익으로 잡고 이걸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대표의 상여로 처분을 해요. 그럼 일단 상여로 처분을 했다. 그럼 일단 입금 산입이 됐다. 네. 이건 뭐냐?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익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증가하겠다라는 얘기고, 법인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여 처분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뭐냐?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소득세가 증가했으면 뭐냐? 4대 보험도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다 올라가네요. 일단은 그게 가지금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급이자라는 게 있어요. 지급이자요? 법인 입장에서 지급이자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지급이자는 송금 분산입대. 이건 무슨 소리냐?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빌렸어. 그러니까 네네. 빌린 만큼, 쓰고 있는 만큼 법인 입장에서 실제로 뭐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빌렸을 때 쓰고 있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납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3억이야. 그죠? 그럼 5억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있지만 그 이자 모두가 그 송금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5억에서 3억을 뺀 2억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송금 분산입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이자를 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손이라든지 처분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금 분산입 되기 때문에, 그게 송금 분산입 된다는 얘기는 뭐냐? 법인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일단은 또 뭐 은행에서 봤을 때도, 은행 거래 입장에서도 신용도 평가를 할 때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법인 안에 대표가 빌려간 돈이 있냐 없냐. 만약에 법인 입장에서 대표가 빌려간 돈이 많아, 네. 많다 그러면 신용도 평가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네네. 근데 없을 수는 없다는 걸 은행도 다 알아요. 근데 그 금액이 거액이다, 작지 않다, 그랬을 때는 중요한 이제 평가의 지표 중에 하나가 네. 돼버려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유리한 게 없죠. 또 얘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상장주 평가라는 부분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평가를 했을 때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채권이 네네. 뭐냐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예상을 해.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상계가 된다는 네네.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죠. 대표가 갚지 않는 이상. 그쵸. 그러니까 희박하다는 거야. 불투명하다는 거. 그러면은 뭐냐? 결국은 이게 자산상계가 된다는 거는 네. 결국은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한 주의 가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가지급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 세무적으로도 관련성이 굉장히 많지만 또 지급이자에 대한 개념은 이번에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은 잘 놓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이자를 판단을 할 때도 결국은 인정이자라고 하는 게 4.6%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런 거니까 4.6%를 딱 명시하는 이자를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해서 4.6%를 찍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중을 했을 때 평균 이자율을 산출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4.6%가 안 돼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다뤘던 거고, 그래서 대부분 그걸 못 하시니까 더 비싼 이자율 4.6%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대표님이 이 법인을 운영을 하시다가 결국은 청산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청산이요. 네. 네. 그 청산이라는 게 뭐 폐업이 되실 수도 있고 순수하게 청산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폐업을 하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지급금이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댔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대표님의 소득세 자체가 올라가. 청산 시점에서. 그렇죠. 네네. 그럼 잘 되고 있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더 큰 세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경우는 그나마 청산이 됐을 때예요. 네네. 폐업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법인 청산을 할 때 폐업 실무를 하는데 법원에서 이 폐업 승인을 안 내줘. 그런 대표님 그런 가지금이 많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장애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관리를 꾸준히 하시던지. 네. 청산도 어렵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불이익 받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임원이 법인에 상환해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결국엔 법인의 이자 소득으로 잡히고 매출이 증가하니까 법인세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대표 입장에서는 상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소득세 이런 발생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급이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이 된다라는 좀 개념을 좀 잡아주시고, 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법인 청산했을 때, 청산도 마음대로 또 하기 힘들지만 또 청산했을 때는 가지급금이 이제 임원 상여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과부하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서 가지급금을 좀 잘 생각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